안녕하세요. 아마존 체험 강사 서주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지에 관련한 겁니다.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아실 건데 그래도 좀 더 얼마나 더 많이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팍뷰라고 하는 미국의 이커머스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2022년도에 2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봤는데요. 그 보고서는 사실 이미지에 관련한 보고서는 아니고 광고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CPC가 스폰서 제품의 경우 얼마나 비싸졌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전년 대비 14.3%가 올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폰서 브랜드의 경우는 약 7.5%가 증가를 했고, 이제 아마존 SP 있잖아요. 스폰서 제품 광고의 평균 클릭률이 낮아졌는데 얼마나 낮아졌냐면 0.3에서 0.35%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 발표는 아마존의 발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 정확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는 트렌드는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은 점점 아마존의 광고가 비싸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질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의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 혹은 제조기업이라 할지라도 좀 규모가 큰 제조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애그리게이터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좀 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그리게이터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애그리게이터가 굉장히 이제 트렌드이기도 해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 애그리게이터가 2019년 정도부터 막 활발하게 시작이 됐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막 여러 셀러들의 아이디를 다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M&A를 하는 이제 대형 판매자라고 보시면,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조사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이런 대형 애그리게이터들도 그렇고 전부 다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여윳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입을 하고 나서 바로 카테고리를,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광고비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브랜드 오너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 광고비는 높아지는 거고, 또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입찰가가 높아져서 CPC 부분들도 클릭률은 더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이 광고에서 떨어질 수가 없으니 광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환이 안 일어난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답을, 내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전환율이 높지가 않고 판매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물론 광고의 고도화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예요. 다시 back to the 페이지. 그러면 그 기본 중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느냐입니다. 물론 기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돌아가야 되니까 타이틀이며 블랙 포인트며 디스크립션이며 다시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그래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2018년 3월에 필드 에이전트라고 하는 회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미국 스마트폰 소유자가 디지털 구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그 제품의 세부 정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를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83%가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프로덕트 이미지 앤 포토라고 되어 있죠. 이만큼 제품의 이미지와 사진이 83%의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벌써 2018년도 거 아닙니까? 지금은 2022년이죠. 그때 2018년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물어본 건데 지금 어때요? 2022년에 모바일 커머스는 더하죠. 앱으로 해서 보잖아요. 구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아마존의 타이틀 글자 수며 블랙 포인트 글자 수며 이런 것들도 다 모바일에 좀 맞춰가지고 줄이고 막 정책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은 2018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 커머스도 훨씬 이렇게 왕성해졌는데, 지금 이 이미지가 상품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미지는 이제 타이틀보다도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재 소비자가 제품
제품을 검색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타이틀이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또 해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이미지를 텍스트보다 인지하는가를 봤더니 약 6만 배 이상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단어보다 약 6만 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수한 제품들 있잖아요. 아주 잘 만들어진 이러한 제품 이미지들, 이러한 이미지들은요, 텍스트로 해놓은 것보다 어떤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데 훨씬 도움을 준다라고도 하고요. 또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기 때문에 텍스트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러한 조사도 제가 봤습니다. 결국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적절한 사진, 이러한 적절한 이미지들이 매출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미지를 보고 막 스킵하고 막 넘어가다가 이미지 보고 구매한단 말이에요. 내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이미지를 발견하면 그 제품 페이지로 바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니네 하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아마존과 같은 웹사이트에서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마켓플레이스들도 그렇고 이미지가 메인 이미지가 있고 서브 이미지가 있지요. 메인 이미지는 뭐에 중요하고 서브 이미지는 뭐에 중요할까요? 이들의 미치는 요소가 좀 다른데, 메인 이미지는 고객을 클릭을 하도록 만드는, 끌어들이는 그러한 요소라고 하면, 서브 이미지는 사실 그게 아니라 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그걸 구매할 수 있도록, 즉 전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사진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의 이 잠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야 내 제품이 판매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제작을 하실 때에는 이제 더욱더 공을 들이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마존의 이미지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잊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러한 이미지들이 메인 이미지와 서브 이미지로 구분이 되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메인 이미지를 우리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어로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이미지는 우리가 특히 아마존의 경우는 반드시 흰색 배경으로 하게 하고 85% 이상의 상품의 크기가 있어야 되고 1000픽셀 이상, 하지만 요즘엔 1600픽셀 이상을 권하지요. 그에 반해 서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조건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500픽셀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서브 이미지도 500픽셀로 하지 않죠. 1000픽셀, 무조건 1000픽셀 이상으로 하죠. 그래야지 확대 컷이 나오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서브 이미지도 똑같이 1600픽셀 이상의 고해상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서브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메인 이미지의 중요성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더 서브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브 이미지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느냐? 보조적인 이미지와 인포그래픽 이미지와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조적인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메인 이미지를 보조하는 거예요. 즉, 이 제품의 모습, 어떤 부분 컷, 상세 컷, 혹은 포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다양한, 그리고 재질들은 어떻게 돼 있는가, 확대 컷,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고객이 너가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실제로 네가 받을 상품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조적인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포그래픽 이미지라고 하는 건 제품의 어떤 특정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품의 최고 기능을 강조하는 어떤 벡터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텍스트를 넣고 이미지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걸 그냥 인포그래픽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사람이 사용 중인 제품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건 제품을 사용하거나 어떤 사용하기 전후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실제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매출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는 반드시 한두 장이라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이미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개의 이미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두 개의 이미지 중에 어떤 게 눈에 더 잘 들어오십니까? 좌측?
우측. 똑같이 이거 메인 이미지예요. 여러분, 좌측이라고 말씀하시면 저 슬퍼요. 우측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좌측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은 참아주세요. 우측이 훨씬 더 보면서 뭔가 구매하고 싶다. 얘 참 예쁘다. 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즉, 구매 전환율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애는 우측일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김치통 같아요. 그런데 얘는 좌측이 좀 더 구매 전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우측보다는. 자, 똑같이 다 셀러들이 메인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메인 이미지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책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셀러들이 얼마나 정말 메인 이미지에 투자를 했고 집중을 했고 정성을 들였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브 이미지도 봐야죠. 제가 앞에서 서브 이미지에 대해서 몇 가지, 3가지 보조적인 이미지, 인포그래픽, 실사용 이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인포그래픽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 톤 앤 매너는 다 지켰어요. 그리고 이미지 하단에 그 이미지의 특별한 기능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인포그래픽적인 이미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눈에 그 특징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인포그래픽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셀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을 역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셀러분들이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아주 깜놀할 실수들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 셀러분들이 만든 인포그래픽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포그래픽 눈에 들어오시나요? 구매하고 싶어지시나요? 아니지 않아요? 텍스트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거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인포그래픽입니까? 이거 절대로 저는 이렇게 인포그래픽 만드시면서 이렇게 텍스트 많이 넣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천여 회사들을 교육을 하고 컨설팅했어요.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그러한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거 하나도 임팩트 없어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메인 이미지를 만들 때에도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 이외에 또 뭔가 추가가 되어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왜? 좀 더 내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인포그래픽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우리 셀러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메인 이미지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눕기만 떠가지고 올려도 됐었습니다. 인포그래픽도 2, 3년 전에는 전혀 없던 말입니다. 어떤 셀러들도 알지 못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셀러들이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가 또 생겼는데 많은 트렌드 중에서 2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